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 12월 6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왔어요. 뭐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비가 쏟아져가지고 겨울답지 않아요. 이렇게 겨울에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비 온 이후에는 꼭 기온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추워질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그래서 감기들 많이 걸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연평해전서 그 전투, 이 북한하고 전투 연평해전할 때 다리를 잃은 해군이 있었잖아요. 그 해군이 다리를 하나 반쪽 오른쪽 다리를 하나 절단했는데요. 그 해군 대령, 지금은 대령이 됐죠. 대령을 보훈 차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다. 보훈부에서도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간추린 작은 뉴스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깜짝 놀라셨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지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그 대장동 사건이나 또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뭐 FAC, 그다음에 뭐 북한 송금 이런 사건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재명 그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김동기 씨를 비롯해서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증거가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5명이 그 유명을 달리했어요. 근데 유동규 씨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이재명 대표 성남시 관계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와서 많이 증언하는 사람. 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있던 사람 유동규 씨. 유동규 씨가 집에 가다가 그 화물차가 들이받아서 그래서 180도 회전해가지고 고속도로 중앙대를 들이받고 섰다 그러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그런 보도가 어저께 떠서 야 이것도 아까운 사람 하나 또 생명을 잃는 거 아니냐 이것도 어떤 그 멀지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생명은 지장이 없고 지금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CTV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니까 그렇게 아마 유동규 씨를 해코자 하려고 한 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 법카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그 배 모르는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초밥도 사 먹고 뭐 제사 흥정도 하고 뭐 그래 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 법카 문제. 그 법카 문제에 대해서 세탁소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법카를 가지고 됐는지,
뭐 세탁소에서 뭐 4천만 원짜리 카드를 긁었다고 그러니까 세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카드 깡한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 그런 뉘앙스를 저기 저 비치고 집이 가출했는데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찾았는데 전라북도에서 모텔에서 찾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사람도 이거 또 5명 사망한 것 같이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해서 전 진짜 정말 야 이래서 나라가 안 되는데 이거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찾았어요. 아무 사고 없이 잘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이 빨리빨리 검찰이 조사하고 재판을 빨리 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죄인들을 처벌을 하고 죄가 없으면 그걸 끝내고 이렇게 하도록 빨리 재판부가 끌려내기 바라겠습니다. 왜 재판부는 질질 끄는지 몰라요. 왜? 아니 누가 범죄에 의해 가지래요? 누가 그렇게 만들래요? 아니 보통 대한민국의 99%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는 거 봤습니까? 정치인 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국회 배지 방탄 그 배지에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빨리빨리 조사하고 재판부에선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재판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평해전서 다리 잃은 해군 대령 보훈 차관 깜짝 발탁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방통 그 위원장에 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미용을 받았어요.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해갔죠. 그리고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오석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홍일 67세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6일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지상파 3사 등 34개사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등 현안이 산적한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부 차관에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이희환 해군 대령을 깜짝 발탁하는 등 일부 차관 인사도 실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 직후 후임자 찾기에 나섰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 3사 등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가짜 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을 생각하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후임자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975년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충남대 최초로 제2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했다. 수제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수제예요. 이후 검찰에서 강력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날 영광급 현역 군인인 이대령의 보훈부 차관 발탁 소식이 전해지자 보훈부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는 2000년 해군사관학교 54기로 졸업한 후 해군 항해 소위로 임관했고 중위 진급 이후 참수리 357정의 부정장이 돼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으로부터 저격을 당해 윤영아 대위가 그 자리에서 전사했고 부정장이었던 당시 이 중위는 포탄의 다리를 맞아 한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정장 대리를 맡아 북방 한계선 NLL을 사수했다. 이후 그는 끝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계자는 우리 NLL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일하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오석환 씨 59세 교육비서관이 임명됐다. 교육부 차관도 중요하고 보훈부도 중요하고 방통위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무사히 통과하게끔 해서 방통위원장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 12월 달인데요. 연말 가면 3사 방송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방송 언론기관들이 재심사를 받고 재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중지돼 가지고 방송이 중단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민주당은 윤 정부 발목 잡기에 혈안돼서 하지 말고 이 나라 발전과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당이 여당 독단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당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혐의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고 방통하려고 하지 말고 법은 만인의 평등입니다. 만인에게 똑같은 잣대로 다 법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도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궂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비 맞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비 맞지 마시고 꼭 우산을 쓰시거나 차를 이용해서 비 맞고 다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